예스24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를 사랑하는 배우이자 아나운서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이면서 수중 전문 채널 크리에이터인 최송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에요. 그리고 6월이 환경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6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지구와 사람 또 생명을 살리는 재미있는 환경 도서를 추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올해로 23회를 맞이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환경영화제이고요. 환경영화제 중에서 최초로 탄소 중립영화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제에 참석해주신 관람객분들을 대상으로 영화제 기간 동안 얼마나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는지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사용해서 측정을 해봤어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교통, 에너지, 음식 이 셋 중에 어떤 분야에서 가장 탄소가 많이 배출됐을까요? 정답은 교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화관에 직접 찾아오시지 않으시더라도 집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편안한 공간에서 환경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바로 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20명 이상의 단체가 모이시면 환경재단에서 환경영화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서를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일단 재밌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으로 3권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상어가 빛날 때라는 책입니다. 율리아 슈네처라는 독일의 심해 해양생물학자분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책은 상어가 빛날 때라고 써있지만 이 안에 상어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돌고래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물고기 눈에는 착시 현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재미있는 해양생물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안에서 또 해양 환경과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뭔가 흥미롭게 따라가다 보면 환경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게 됐어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건 그만큼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효용성이 좋은 용기란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 생물들도 이 플라스틱을 뭔가 내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집이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개비라든지 조개류 같은 부착 생물들이 이 플라스틱에 붙어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다가 해류에 이 플라스틱이 휩쓸리게 되면 이 친구들이 원래 내 생활 반경이라면 가지 않아야 될 수천 킬로미터 먼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다른 곳에 가서 외래종이 토착 생물을 몰아내면서 생물의 다양성에 굉장히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생태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또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도 줄이고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버리고 또 지역사회나 국가에서도 이렇게 쓰레기가 바다에 흘러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 책은요, 되돌릴 수 없는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KBS의 기상 전문 기자 신방실 기자님께서 쓰신 책인데 직접 북극에 가서 취재를 하셨고 그걸 방송 뉴스로도 만들고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까지 완성하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신 글이에요. 이 안에 그 방송 기자로서의 노고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겪는 과정들 그리고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는 과정까지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옛날에 방송국에서 일했던 시절 생각도 많이 나고 최근에 이제 수중 촬영하면서 저도 다큐멘터리 감독이 꿈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편집하고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감 가면서 봤어요. 글을 따라가다 보면 북극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이래서 환경을 좀 보호해야겠구나 라는 것까지 이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랐던 점이 북극에 해빙이 많이 줄어들면서 북극곰이 원래는 물범을 사냥해서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지에서 뛰노는 술록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북극곰이 해빙 위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포유류인 물범이 스무시로 올라왔을 때 그 찰나를 놓지 않고 사냥을 하는 거거든요. 해빙이 다 녹아버리면 망망대해 물이잖아요. 북극곰은 물에서 물범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범이 훨씬 날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잡기 쉬운 술록으로 북극곰이 이제 타겟을 옮긴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보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북극곰이 사냥 방식을 바꿨고 적응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물범만큼의 고열량과 여러 에너지 성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술록만 먹을 경우에 북극곰의 건강에는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술록은 이끼류나 관목을 먹으면서 그 북극의 툰드라 지역에 초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술록이 너무 많이 잡아먹혀서 줄어들면 북극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성한 풀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고, 원래 술록을 먹이로 살고 있던 포식자들, 늑대 같은 아이들이 내 먹이를 북극곰과 나눠야 하니까 거기에도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북극의 환경이 많이 변해가고 있고 북극곰의 먹이가 바뀌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추천해드릴 마지막 책은 지구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구를 아주 사랑하는 심리학자 김명철 박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보통의 환경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좀 무섭거나 공포를 주거나 우리 이제 다 망했어, 막 지구는 망해가고 있어,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가 가득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할 때 나한테 어떤 불편함이 올 텐데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지, 너 이거 안 하면 진짜 지금 큰일 난다 했을 때 사람들에게 환경 메시지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메시지를 두 가지를 전달해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특정 지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생물 다양성이 80%가 훼손됐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굉장히 냉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특정 지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생물의 다양성이 10% 회복이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동요하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는 노력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80이라는 큰 수치, 10이라는 작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미 망가졌다는 절망적임인지 10%가 회복돼서 앞으로도 회복이 더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인지를 정확히 비교한 연구였어요. 환경을 아끼고 이 아끼는 마음을 보다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은 알겠으나 그거를 막 가르치듯이 내가 선생님이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이게 이래서 좋다? 이런 메시지로 바꿔서 전달해보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로 바다에 들어간 지 이제 15년 차가 됐어요. 예전에 15년 전에 바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아름다워서 한눈에 반했었는데 그때도 이미 다이빙을 한 지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바다가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난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딱 입수하는 순간 아, 이 바다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바다구나, 아, 이 바다는 좀 많이 아프구나, 이걸 바로 인지할 수 있어요. 그 예쁜 바다에 인공적인 쓰레기는 정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뭐 캔 이런 거 볼 때마다 주섬주섬 주워는 나오는데 개인이 뭔가 처리하기에는 버거운 거죠. 쓰레기를 반드시 잘 분리하고 잘 배출하고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책에서 알게 된 너무 신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밥솥에 보온 기능을 쓰는 게 TV를 1년 동안 보는 것보다 2배 넘게 많은 전력을 쓴다고 해요. 주부들은 공감하실 테지만 쌀을 한번 이렇게 씻어가지고 밥에 안 치는 게 나름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도 2끼 먹을 양을 한 번에 씻어가지고 한 끼는 먹고 한 끼는 다음 식사까지 보온을 틀어놨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귀찮더라도 한 끼 먹을 분량만 딱 해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관심과 사랑, 애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내가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그런 애정의 대상이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환경과 관련된 여러 재미있는 영상들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께 상영해드리고 있는 환경 관련 영화들도 좀 찾아보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책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읽으시다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라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책으로 엄선해서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책들 보시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구와 바다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생물들, 식물, 동물을 아끼고 지키는 아름다운 마음이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이 더 반짝반짝 빛나면서 지구를 많이 사랑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고 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